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롯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진행자 박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패널 한채웅입니다. 저는 패널 이희정입니다. 네, 오늘도 채용씨, 희정씨와 함께 시작하는 스왈로스 되겠습니다. 저희 스왈로스가 저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저희 NBA에 대해 얘기를 했었죠. 그쵸, 네. NBA 저희가 올스타전, 네. 올스타전 저희 드래프트 짜보고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짜본 거대로 아직 경기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네,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많으시죠? 네, 그리고 그 드란트 팀에 드란트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이게 뛰지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네, 이번에 그 대신 그 인디애나의 사보니스 선수가 네, 이제 들어오고 이제 테이텀 선수가 주전으로 뛰게 되는데 팀을 이제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대표 선수로 했던 그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저희도 나중에 혹시라도 올스타전 얘기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건드려 볼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장 역할은 듀란트가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르브론 팀의 듀란트 팀은 결국엔 맞는 거죠. 이름은 그대로 간다. 네네네. 드란트 없는 드란트 팀. 네, 약간 네, 맞죠. 노홍철 팀 이거랑 비슷하네요. 나중에 맞습니다. 이렇게 가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이름을. 네. 네, 저희가 저번 주엔 농구를 다뤄봤고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재미난 소식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추추 트레인 추신수 선수가 국내 복귀를 알린다는 소식이에요. 16시즌을 메이저리그에서 뛴 다음에 복귀한다는데 이번 복귀가 20년 만에 한국 야구로 복귀하는 거라고 하죠. 네, 그쵸. 고등학교 시절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야구를 줄곧 하다가 처음으로 신세계가 이제 영입을 하면서 결국 신세계에서 이제 2021 시즌을 KBO에서 뛰기로 한 추신수 선수의 계약권을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세웅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 스왈로스는 추신수 선수의 신세계 팀 이적입니다. 네,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2001년 부산고 졸업 이후에 16시즌 동안 뛰고 현재 신세계 이마트 와이번스죠. 네, 그 팀으로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렇죠. 기념해서 녹음을 해보고 있는데 우선 추신수 선수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우선은 추신수 선수가 출루가 엄청나요. 출루. 이게 저희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그 신세계 야구단 그 팀과 그 호흡이 좋다고 할까요? 서로 이렇게 부족한 점이랑 그걸 잘 메꿔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출루율이 통산 0.377 현역 10위예요. 저번 시즌에 부상도 있었고 많은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0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또 어떤 업적을 예로 들어서 추신수 선수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추신수 선수는 우선은 제가 보기에 가장 이제 또 다른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이제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마이너리그와 하부리그를 생활을 전전을 하다가 이제 2007년부터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주전급 선수로 이제 발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2009 그리고 2010 시즌에 이제 3할 이상을 치고 이제 20-20 클럽에 가입하면서 자신을 이제 MLB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죠. 그렇죠. 그리고 2013년 FA 계약을 얻어서 텍사스와 7년 1억 3천만 달러 계약을 성공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천문학적인 이제 돈이냐면 이번에 이마트가 이제 SK를 인수할 때 1,352억 원을 통해서 인수를 했는데 이제 추신수 선수가 7년 동안 받은 돈이 1,463억으로 이제 인수한 돈보다 한 100억이 더 높은 그런 정도의 돈을 받았다고 하죠. 대박이네요. 거의 네. 야구단 한약급의 몸값을 가지고 있는 선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추신수 선수가 대단한 게 이제 현역 중에가 아니라 역대로 따져도 아시아 선수 중에 메이저리그 통산 최다 홈런과 최다 타점 기록을 추신수 선수가 갖고 있을 정도로 이제 어마무시한 선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홈런이나 타점에만 강한 게 아닌
진짜 그의 장점은 출루율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루율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그쵸? 장타율이나 타율에서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많은 나이에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급 타자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배적인 관측이 있습니다. 아, 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말을 조금 저르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베이스볼 감사합니다. 서번트라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타구의 질을 판별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체인데, 거기서 말하기를 추신수 선수가 지난 3년 동안 평균 타구 속도가 145.3km였대요. 이게 메이저리그 평균이 142km 정도 된다는데, 평균으로 쳤을 때 그거보다 넘는 거를 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2019년에 그 가장 건강했을 때 152.9km가 나왔을 정도로 엄청난 타구 속도를 갖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추신수 선수가. 근데 이거를 비교해 보면 좋은 게 그 올해 한화 이글스랑 계약을 한 라이언 힐리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89.6마일이고 추신수 선수의 평균 그 구속이 타구 속도가 90.3마일이라는 걸 봤을 때 웬만한 외국인 선수보다 빠르게 친다. 그런 거를 볼 수 있죠. 아무리 그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업적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이제 한국인 메이저리그 최초로 MVP 후보에 올랐었고, 그리고 2018년에는 한국인 타자 최초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선정되었는데요. 이게 2002년 김병현 선수 이후로 16년 만에 이제 올스타에 선정되었다는 거라고 해요. 진짜 그 대단한 선수가 다시 KBO 리그, 다시가 아니죠. KBO 리그로 돌아온다는 게 참 인천 팬뿐만 아니라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감회가 참 새로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또 어떻게 신세계 야구단이 이 위대한 엄청난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처음에 관심이 그러니까 SK 구단이었을 때 제일 처음부터 관심을 준 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14년 전? 2007년부터라고 해요. 그 당시에 해외파 선수들이 몇몇 들어오는 해외파 특별 드래프트가 있었는데, 그때 SK가 추첨을 잘해서 우선권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신수 선수를 지목했대요, SK가. 근데 당시에는 하도 추신수 선수가 리그에서 항상 각광을 받고 있을 시기라서 이게 영입이 성사될까 싶을 만큼 주변에서 되게 의아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더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SK가. 그래서 그 민경삼 현 사장이었던, 그땐 단장이었고 현 사장인 민경삼 사장이 미국에서 직접 추신수 선수를 만나러 갔대요. 설득을 하러. 근데 그 당시에는 추신수가 팔꿈치 부상도 있고 그 집 렌트 비용도 잘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국을 가서 돈을이라도 벌까 생각을 하던 도중에 그 와이프가 꿈을 쫓으라 이런 말로 되게 동기부여를 고취시켜줬다고 하죠. 그의 열정을. 그래가지고 계속 남아서 있었는데, 이제는 또 얘기가 달라졌어요. 코로나19도 있고, 그리고 추신수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할 건지, 아니면 국내 복귀를 할 건지, 아니면 MLB에 잔류를 할 건지. 왜냐면 이번에 다른 팀들도 꽤나 많은 러브콜이 왔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결정이 있었는데, 그 어떤 곳에서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KBO에 가는 것에 대한 그런 로망, 그런 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KBO 리그 신세계 야구단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정영진 이제 신세계 부회장이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해외파 특별 드래프트 이걸 다 알고 이제 민경삼 사장에게 뭐 추신수 선수가 우리 선수라면서요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약간 제 생각에는 약간 압박을 넣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민경삼 사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오퍼를 넣어서 이제 추신수 선수의 마음을 흔든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억 기부한 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년 동안 27억을 받으면서 그 중에 절반가량에 되는 금액인 10억 정도를 기부했다고 알려지면서 꽤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서 국내 복귀를 알리고 있습니다. 고교야구 이후의 복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추진수 선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증폭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여론도 요즘에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추진수 선수의 아들들에 관한 문제, 자녀들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추진수 선수 가족들이 이게 저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따고 딸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뭐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는데 취득하는 거는 불법도 아니니까 잘한 짓이다, 잘한 일이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또 굳이 아들 딸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보니까 병역 그런 진짜 군대를 보내기 싫구나라는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지금 현재 언론과 팬들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원래 미국에서는 추진수 선수의 응원가가 Go, Chu, Go, Chu 이거였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사실상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추진수 선수의 네. 그 의미 있다고 하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응원가인데 안 될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단체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서 헤어지진 않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해보면 그렇겠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다가 돌아오신 최지만 선수 아직 뛰고 계시죠? 그 오승원 선수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 분 찾아봤는데 그 최희섭 선수라고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다가 한국인 타자로 다시 KBO 리그로 돌아오신 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시즌 중반 KBO 리그에 입성했어요. 그래서 52경기 그해 출장해서 3할 3푼 7리 그 7홈런 기록하셨고 근데 잦은 그 부상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활약은 했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다다음 년인 2009년에 그 타점으로는 3위 그리고 득점으로는 1위를 하면서 리그 2위에 오르면서 기아 우승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해서 추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희섭 선수와 다르게 선구안이 좋고 발이 빠른 중장거리 타자라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더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예시가 또 있을까요? 근데 이제 축구에서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영국이나 스페인 이런 더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강국들에서 뛰다 온 선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말년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어요. 네, 제일 최근에 들어온 선수로 이제 기성용 선수가 그런 예시일 거고, 그렇죠. 선수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제 전북으로 돌아오게 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 역시 그럴 거예요. 자신이 겪어온 더 큰 세상을, 더 큰 선수들을 이제 직접 알려주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스포츠에 꽤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타 이제 종목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이제 추진 선수랑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들을 데려와 봤는데요. 박찬호 선수와 이승엽 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박찬호 선수는 이제 거의 나이가 40대 정도 됐을 때 이제 KBO로 복귀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또 확실히 이제 폼이 떨어진 상태에서 국내로 복귀하셨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이제 복귀를 축하하고 이제 박찬호 선수를 반겼지만 확실히 이제 시즌 중반 이후로는 로테이션에서 제외가 되고 22경기에 출전하셔서 5승 9패 아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이승엽 선수는 2012 시즌부터 이제 박찬호 선수와는 다르게 좀 더 이른 나이에 이제 한국에 복귀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2012 시즌부터 2017 시즌까지 활동하셨는데 꾸준히 110에서 120경기에 출전하시고 평균 20개가 넘는 홈런과 100점에 육박하는 타점, 득점을 이제 말년까지 보여주시면서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홈런, 타점, 득점 KBO 통산 1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야, 대단한 기록을 유지하고 복귀에서도 유지를 했네요.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추진수 선수가 이제 실패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지 않을까.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좀 저는 부정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추진수 선수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세계에 정말 추진수 선수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세계가 보완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출루율이었는데 출루에 대한 문제가 꽤 있었는데 추신수 선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루가 발이 굉장히 빨라요. 중장거리 타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을 이렇게 서로 보완해서 더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다른 어떤 선수보다도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국내에 복귀해서 국내로 이걸 대위라고 해야 되나요? 복귀라고 해야 되나요? 좀 국내에서 뛸 때 애매한데요, 애매하다. 국내에서 뛸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신수 선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왔을 때 신세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세계라는 팀 자체가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엄청난 선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플러스 1의 효과 이상을 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수가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플러스 알파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보여준 추신수 선수의 모습으로는 무리를 일으킬 선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때문에 이제 당연히 신세계의 성적 상승은 이제 정해진 순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채용 씨는 혹시 몇 등 정도로 신세계가 이번 시즌을 마무리할 것 같나요?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는 무조건 들 거고 제가 한 3등 정도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희정 씨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요, 혹시 저번에 SK가 몇 등 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9등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아무리 수지 선수가 합류를 했어도 작년에 9등을 한 SK 와이번스에 그래도 조금 전력을 보탤 수 있는 김상수 선수와 최주환 선수가 영입되긴 했지만 워낙 상위권 이제 KBO 팀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3등까지는 힘들고 4, 5위권에 이제 안착해서 간신히 가을 야구에 합류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는 예상해 봅니다. 매주 여러분 두 분이서 이렇게 뭐랄까요 열띤 토론을 하시는 거 보면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 희정 씨는 추신수의 활약이 돋보이지 않을 것이다. 채용 돋보이긴 씨는 하지만 이제 팀을 이렇게 막 엄청 솔직히 야구는 혼자서 모든 걸 캐리할 수는 없는 그런 스포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4, 5위 정도 예상한다. 네. 그러니까 추신수 활약이 돋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채용 씨는 추신수를 믿고 따른다. 이렇게 당연하죠.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또 추신수 관련해서 혹은 야구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이거 또 한 번 더 얘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신수 선수를 맞이한 신세계 야구단이 첫 경기로는 롯데 자이언츠와 붙게 된다고 해요. 그렇죠. 롯데 자이언츠에는 추신수 선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대호 선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추신수 선수가 롯데 자이언츠를 보고 야구를 시작했지만 현재는 신세계의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충실히 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 동창끼리 대결을 펼치면 더 뭐랄까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KBO의 이번 연도 이슈 메이커는 추신수 선수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는 추신수 선수의 국내 복귀, 국내 야구,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데뷔라고 할까요?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데. 한국어로, 모르겠네요. KBO 데뷔라고 하죠, 저희는. 네. KBO 데뷔 무대를 앞두고 이렇게 해봤는데, 우선 그 구단 입장에서는 추신수 선수의 KBO 데뷔에 대해서 마음을 급하게 먹고 있지 않다고 해요. 여유롭게 시작해서 문제없이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또 나중에 추신수 선수의 경기가 있은 뒤에 어땠는지 혹은 여론의 반응은 또 어떤지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이번 녹음 어떠셨나요?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항상 뭐 즐겁고 이제 재밌네요. 네. 행복한 녹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들 웃으면서 하는 걸 보니 굉장히 기쁘네요. 저희 그 내용과 상관없이 웃으면서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주신 두 분이근데, 네, 제가 마무리를 해보자면, 추신수 선수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번 계기로, 그리고 KBO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저희가 이번 녹음을 계기로 이걸 들으신 여러분도
이번 일을 계기로 KBO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녹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스왈로스 35번째 녹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